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홀입니다. 오일씨는 이번 영상에서 26년간 110kg에서 63kg까지 총 47kg를 감량했던 노력과 방법, 결과적으로 오일씨가 어떻게 덜 고통받으면서 배부르게 다이어트 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일씨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키가 작고 뚱뚱한 아이였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많이 작으셨는데 어머니는 키가 144고 아버지 키는 158이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너 아빠만큼밖에 안 큰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싶었던 오일씨는 어느 날 살이 찌면 키로 간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을 찌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부모님도 할머님도 잘 안 계셔서 어릴 적부터 혼자 밥을 해서 먹곤 했는데 어린애가 뭐 영양소 이런 거 당연히 잘 몰랐고 그냥 살을 찌우기 위해 틈만 나면 마을 회관에서 라면을 몰래 두세 개씩 갖고 와서 밥까지 말아 먹고, 시골이라 김치는 워낙 많았기 때문에 김치에 흰쌀밥을 두세 공기씩 싸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없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다 보니 키는 안 크고 살만 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만 찌고 키는 안 크니까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서 집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은 더 찌게 되어 고등학교를 가서 인생 최대 몸무게인 110kg을 찌게 되었습니다. 허리 사이즈는 38에 2X 라지 셔츠는 목도 잠기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는 중학교 때부터 운동장 10바퀴 뛰기를 시도했는데 레벨에 맞지 않는 다이어트를 처음부터 무리하게 한 탓인지 이틀 하고 다음날 뛰기가 너무 두려워져서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운동장 10바퀴, 팔굽혀펴기 100개, 레그레이즈 100개씩 했고 그동안 매일 먹어왔던 과자, 음료수 다 끊고 급식도 먹던 거의 절반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110kg에서 70kg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허리 사이즈 30짜리 바지도 사 입어보고 맞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는 재미를 배우고 사진 찍기를 싫어하던 오일씨가 드디어 사진도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준비로 공부하고 일반식으로 돌아와 라면 같은 걸 먹으니 금세 90kg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4번의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요. 매번 시도할 때마다 닭가슴살, 삶은 계란, 토마토, 샐러드, 고구마 이런 식으로 먹고 유산소 5kg에 군대에서 배웠던 턱걸이, 팔굽혀펴기, 스쿼트만 항상 했습니다. PT에도 돈을 300 정도 들여서 해봤지만 헬창 식단이랑 웨이트까지 하면서 12시간씩 근무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헬창 식단은 너무 배고파서 스트레스 받고 운동은 운동대로 힘들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음식까지 쓰레기 같은 걸 먹고 있으니까 절대 오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의 반복을 겪고 대학교를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다 우연히 친구들이 오일씨를 멀리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보면서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멋있지가 않은지, 오일씨가 생각한 이상과 현재가 너무 맞지 않아 그냥 꿈만 큰 미운오리 새끼 같았습니다. 솔직히 거울을 봤을 땐 이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았는데 사진으로 적나라하게 나온 뚱뚱하고 짜리몽땅한 저의 모습을 보니 멘탈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서 헬스를 안 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다이어트부터 다이어트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저탄수 다이어트가 제일 와닿아서 저탄수 식단을 찾다가 맛있고 배부른 식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동량이 어느 정도여야 살이 빠지는지 감이 없었던 저는 무식하게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복에 10km를 뛰고 10km 끝나면 턱걸이, 팔굽혀펴기, 스쿼트 100개씩 총 300개를 주 6일 하루 치팅데이 빼고 했습니다. 이때는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오래 해온 것도 아니고 매일 10km씩 뛰고 다이어트 식단까지 하는데 쏟아붓는 노력의 양에 비해 살이 너무 안 빠졌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뛸 때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100번 넘게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엄청 안 빠지는 걸 운동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째 마이너스 10kg가 빠지고 마지막 달에 총 17kg를 감량해서 63kg까지 빼고 바디 프로필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유산소와 맨몸, 식단만으로 다이어트를 하니 근육량이 부족해서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지방으로 쉽게 쌓인다는 거를 다이어트 끝나고 먹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날 10km씩 뛰어대니 무릎에 코어를 다쳐서 이젠 유산소를 런닝으로 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뛸 때 땀 빼겠다고 옷을 3장 정도 겹쳐서 입고 거기에 비니까지 쓰고 맨날 뛰었는데 열이 안 빠져서 탈모 직전까지 가게 됐고, 진짜 무식하게라는 건 정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해지고 싶었는데 역시 세상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끝나고 나니 잃은 건 많았지만 주위에서 오일씨에 대한 시선이 존경으로 바뀌었고, 낮았던 자존감에도 근육이 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었고 사진도 마음껏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일씨의 다이어트가 끝날 줄 알았지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점점 욕심도 생기고 본인만의 철학도 생기니 그것을 증명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 PT를 끊고 헬스로 몸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일씨가 겪은 그동안의 PT의 문제점은 극단적인 헬창 식단으로 인한 어지럼증 유발, 그리고 식욕을 참아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지고, 결국 바프가 끝나고 저 맛없는 식단을 3개월 지속해서 좋은 몸을 정착시켜야 하는데 보통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식욕 폭발로 인해 다시 살이 찌고 요요의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씨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아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일씨는 4년 정도 요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번째 다이어트에서 공부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이론을 음식으로서 승화시키기로 마음먹었고, 7.8기 마지막 7번째 다이어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보디빌더가 아닌 오일씨 같은 일반인도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자기관리를 하면서 멋지게 늙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일씨가 7번째 다이어트에서 꼭 지키기로 한 5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산소는 무조건 시간 채우기용으로 1시간 이상 적당히 탄다입니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땀이 나는 경우 말고요. 다이어트를 7번 정도 하다 보니 꼭 땀을 힘들게 흘리고 유산소를 해야 살이 빠지나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릎 상태가 안 좋은 저로서는 시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김치 또는 밑반찬들을 바프 찍기 전날까지 먹어보자입니다. 다이어트 유튜버 혹은 트레이너들도 절대 바프 찍기 전까지 김치, 반찬을 잘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의 트레이너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음식에서 낙을 찾는 사람인데 먹어도 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먹어도 빠질 수 있는 밑반찬을 만들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주일 내가 정해놓은 날 아침엔 항상 커피번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멘탈 관리를 위해서 넣었습니다. 네 번째, 물은 하루에 4리터 이상 마시자입니다. 어릴 적에 다이어트를 할 때 물을 잘 안 마시면서 살을 뺐었는데 너무 확 늙어서 이제는 그 누구보다 물을 많이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몸으로 평생 건강하게 늙어가기 위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자입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오일씨는 헬창 식단에서의 문제점을 크게 느껴 먹는 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헬창 식단은 간단하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정말 확고한 목표와 의지 없이는 일상 속에서 운동과 함께 지속 가능하기 힘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일씨 같은 일반인은 며칠 만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씨는 최대한 간단하면서 맛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된 거고, 앞으로 그 방법들을 오일씨의 채널에서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다이어트 과정을 공유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준비한 자료가 많다 보니까 태블릿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오일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의 몸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분명 63kg까지 뺐는데 어느새 74kg까지 불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일반식으로 먹고 싶은 거를 마구 먹으니까 어느새 살이 11kg나 불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옷을 입었을 때는 좀 말라 보였는데 벗으니까 확실히 티가 나죠. 그리고 저는 살이 찌면 얼굴부터 찌는 스타일인데 얼굴에도 살이 엄청 많은 게 티가 납니다. 1차 식단과 운동입니다. 디톡스 주스를 갈아서 먹었는데요. 사과 반개에 아보카도 50g, 브로콜리 50g, 블루베리 반주먹,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150ml, 그 다음에 태국 커피 G7, 그 다음에 물 100ml 같이 넣고 갈아서 먹었습니다. 이 아보카도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엔 현미 곤약밥 1:1 비율로 200g 먹었고요. 그 다음에 카레, 닭가슴살 소세지 150g, 계란 후라이, 양상추 100g. 이제 곤약 현미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해 먹었는데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잡내가 없고 그 다음에 맛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달에는 닭가슴살 소세지만 먹었는데 닭가슴살 소세지 하루에 300g, 그러니까 닭가슴살 한 3장 정도의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상추인데요. 양상추는 물에 담궈놨다가 5분 정도 있다가 먹으면 굉장히 식감도 좋고 잘 씹히고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야채를 먹어주는 이유는 섬유질이라는 요소 때문인데요. 섬유질을 섭취할 경우 복부에 있는 이제 지방을 데리고 나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야채를 먹으면 하루에 신진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그냥 먹기만 하는 것만으로도요. 유산소를 하지 않아도 유산소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채를 꼭 100g 이상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반찬을 굉장히 다양하게 먹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밥 3숟가락당 반찬을 한 번씩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은 점심에 1시에 먹었고 저녁은 항상 6시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10시 전에는 늦어도 11시 안에는 잠들었습니다. 배고프면 탄산수 한 잔씩 마셨고요. 이게 루틴이 정말 중요한데 왜 제가 이 루틴을 꼭꼭 지켰냐면은 이게 매번 밥 먹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져 버리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밥 먹는 대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데 지속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맨날 같은 시간에 같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는 제가 치팅을 했는데요. 이제 한 달간은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확 끊어버리면은 제가 힘들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치팅데이를 했습니다. 치팅데이 할 때는 이제 제가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하루 4끼 먹은 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바디를 보시면은 굉장히 살이 쭉쭉 잘 빠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도 빠져요. 이제 운동인데요. 평일 5일에는 웨이트를 해줬고요. 이제 아침에 유산소 1시간 타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5단계로 맞춰놓고서 사이클을 탔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그냥 시간 채우는 용도로 뭐 엄청 빨리 굴린다거나 힘들게 타지 않았고요. 그냥 적당히 1시간 동안 1시간 내내 굴릴 정도로 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저녁에 1시간 했고요. 요일별로 등, 가슴, 하체, 어깨, 그 다음에 등.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매주 다른 부위의 운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틀은 이제 공복 유산소로 1시간 반을 타줬습니다. 복근 운동은 웨이트가 끝나고 항상 했는데요. 웨이트가 끝나고 진행한 이유는 웨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을 다 소모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다 소모시킨 다음에 이제 복근 운동을 해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저의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한 재료를 좋은 기름으로 요리해서 먹고 내가 먹는 양의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일 건가가 다이어트 식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식품으로 밥 대신 곤약밥을 직접 해 먹었고요. 식용유 올리브유 대신에 코코넛 오일, 기버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알룰로스, 케찹 대신에 하프 케찹, 이런 식으로 대체식품을 사용해서 모든 요리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밑반찬도 만들어 먹었고 식단을 만들어서 하루 2끼 자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한 달 차 몸 변화인데요. 저는 인바디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고 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일씨는 처음부터 몸무게는 배제시켜 놓고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먹어도 빠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고 사람들에게 몸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내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이 이뻐지고 체중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몸무게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한 달 동안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량이 늘었습니다. 체지방만 2.2kg나 빠졌습니다.
근육량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2kg나 빠졌습니다. 복근이 얼추 빼꼼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치팅을 해도 매주 살이 잘 빠져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치팅을 없앴습니다. 2차 식단과 운동입니다. 아침에 디톡스 주스 똑같고요. 이제 점심에 먹는 곤약 현미밥의 비율을 곤약 3, 현미 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닭가슴살 소세지만 먹었는데 생 닭가슴살을 추가했고 하루에 먹는 닭가슴살의 양은 400g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똑같고요. 치팅을 없앤 대신에 토요일 아침에 커피번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먹었고요. 운동은 평일 5일 유산소 1시간, 이제 저녁에 웨이트 1시간인데 웨이트 끝나고 30분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유산소요. 어차피 그냥 제가 하는 유산소는 그냥 시간 채우기용에 딱히 그렇게 힘들게 탈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나 애니메이션 30분 정도 더 보자는 마인드로 이렇게 탔습니다. 복근 운동 똑같고요. 이제 2달차 몸변합니다. 이제 2달차에 접어들면서 정체기가 등장하는데요. 11월 29일까지는 잘 빠지다가 12월 6일에 쟀는데 갑자기 체지방이 말도 안 되게 오릅니다. 그래갖고 너무 걱정되고 놀랐는데 웨이트 식단과 유산소를 잘 지키고 치팅은 없는데 왜 그러지? 라는 의문감이 들었지만 곧 해소가 되었습니다. 트레이너님한테 들어보니까 남자는 체지방 15%, 여자는 25%에 가까워지면 독소가 다 빠져나가서 살이 더 잘 빠지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늘었다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대로 인바디를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확 올랐다가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식단하고 운동을 잘 병행해줬고요. 그랬더니 한 주 만에 체지방이 3%가 빠지고 2주 동안 체지방만 1kg가 빠졌습니다. 그 손실은 거의 없었고요. 진짜 이게 진정한 상승 다이어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3달차 몸변화입니다. 첫째 달과 둘째 달에 비해 제일 변화가 크게 보이는 달입니다. 눈에 띄게 몸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복근의 형태 아웃핏이 정말 이쁘게 바뀌는데요. 가슴이랑 복근, 어깨가 엄청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빠지는 키로수의 양이 어마무시했는데요. 첫째 주에 0.7kg 빠지고 0.5kg 빠지고 마지막에는 무려 1.3kg나 빠졌습니다. 이제 3차 식단과 운동입니다. 이제 아침에 디톡스 주스 똑같이 먹었고요. 점심도 다 똑같은데 이제 한국인이니까 이제 국물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달부터는 이제 육개장이나 미역국 같은 거를 자주 끓여서 먹게 됩니다. 미역국이나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먹었던 닭가슴살 소세지를 없애고 이제는 400g 다 생 닭가슴살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먹는 커피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절대 안 끊었고요. 이제 마지막 달이 되니까 트레이너님이 저보고 탄수화물을 고구마에서 단호박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바디 프로필 찍기 전날까지 이런 식으로 맛있는 식단을 먹었습니다. 약간 마음속으로 트레이너님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엄청 힘들게 다이어트 식단 하고 있는 줄 아셨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은 평일 5일에 아침에 유산소 1시간 타고 저녁에 웨이트 하기 전에 유산소 30분 타고 그 다음에 웨이트 끝나고 30분을 더 탔는데요. 제가 이렇게 늘린 이유는 그냥 살이 빠지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막 그렇게 많이 힘을 들이는 것 같지가 않은데 살이 쭉쭉 빠져버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시간 때우기 용으로 그냥 30분 정도 더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유산소 2시간 타고 웨이트 1시간 한 거죠. 그리고 주말은 하루 2시간을 탔는데 한 번에 몰아서 타면 너무 힘드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1시간씩 나눠서 탔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마지막 바디 프로필 찍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수분 조절에 들어가는데요. 월요일에 이제 4리터, 화요일 날에 3리터, 수요일 날에 2리터, 목요일 날에 1리터, 금요일 날에 이렇게 500ml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을 이렇게 점차 줄였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에는 스포츠 드링크를 사서 스튜디오에서 펌핑을 치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끝내고 지금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무식하게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다이어트가 끝나도 요요와 폭식이 오는 배드엔딩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꼭 보디빌더처럼 하지 않더라도, 식단을 꼭 맛대가리 없이 하지 않더라도, 유산소를 꼭 그렇게 힘들게 타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먹더라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반감 없는 다이어트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죽이는 배달 음식, 하이패스트한 음식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다이어트밖에 없습니다.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감 없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한데, 다이어트를 반감 없이 하려면 음식이 맛있고 배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제외하고 무조건적으로 힘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야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왕 다이어트 하는 거 치킨 피자 먹어도 변하지 않는 몸을 원하지 않으신가요? 평생 좋은 몸을 가지고 늙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이어트 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몸을 계속 원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몸을 계속 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 7번 만에 이렇게 왔지만, 누군가는 저처럼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초보 때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절실히 원해왔습니다. 이 영상이 저처럼 간절한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운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